여기는 LA 이집트 극장 앞. 영화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영화를 본다고 그래?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의 본고장인 이곳에서 먹힐 것 같아? 한 명의 친구가 영화 선택을 하다 크게 화를 내며 휙 돌아서며 가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들은 왜 이런 언쟁을 벌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리사 첸입니다. 올해 43살이고 하버드에서 영화학을 전공한 후 지금은 뉴욕의 유명한 독립영화 제작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예술계에서 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예술적 감각과 창의적인 사고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할리우드 영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콜세지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보며 꿈을 키웠죠. 하지만 대학 시절 우연히 한국 영화를 접한 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열린 아시아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할리우드 영화와는 전혀 다른 깊이와 독창성을 지니고 있었죠. 영화 속 복잡한 감정선, 예측 불가능한 전개,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올드보이 이후로 봉준호 감독의 마더, 이창동 감독의 시 등 수많은 작품을 탐구했습니다. 영화마다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방식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날카로움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영화는 단순히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 삶과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는 창이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에 대해 배우는 데 전념했어요. 한글 학원에 다니며 언어를 익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예술이 왜 그렇게 독창적이고 특별한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울은 마치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의 모습과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한옥, 그리고 푸른 산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죠. 서울에서 제가 처음 머문 곳은 신촌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곳은 대학가가 인접해 있어 젊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죠. 매일 아침 저는 서울의 복잡하고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길거리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탄했던 것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도시 전체를 편리하게 연결해 주었고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한 번 찍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죠. 저는 주말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방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궁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이 도시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고궁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그 속에 담긴 미학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골목마다 서 있는 한옥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보여주었고 그 안에서는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빔밥과 전주 막걸리를 처음으로 맛보았는데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저에게 전통 음식을 추천해주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그들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 음악 공연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적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야금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정서적 멜로디는 마음을 울리는 경험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특히 감동받았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말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웃으며 차분하게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남산을 오르다 길을 잃었을 때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직접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 주셨고 그런 경험은 제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자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을에 북한산을 올랐을 때 단풍이 물든 산의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전경과 그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단풍나무 숲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하이킹은 제게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죠. 또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느낀 상쾌함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죠. 매일 저녁 저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그날의 피로를 씻어냈고 그 순간들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학습이나 연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영화 제작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매력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거예요. 그들은 제가 가진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화 제작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반영하여 이를 미국 시장에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죠.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미국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소개하고 그들의 문화적 뉘앙스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첫 회의 날 저는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뉴욕의 번화가 중심에 위치한 이 회의실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전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고 회의실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스크린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K-드라마 앤드 K-무비 비욘드 더 스크린.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온 김수영 감독은 이미 한국 영화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는 특유의 섬세한 연출과 감성적 접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김 감독의 대표작은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톰 해리슨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다수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영화는 항상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특히 액션 장면에서 독보적인 연출력을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온 아키라 사토 감독은 일본 독립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일본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깊은 철학적 메시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가진 서로 다른 영화적 스타일과 접근 방식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회의는 서로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배경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작업 방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수영 감독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강점인 섬세한 감정선과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서사적 깊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콘텐츠의 강점인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며 이 요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톰 해리슨 감독은 보다 직선적이고 다이내믹한 전개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빠른 전개와 강렬한 액션 장면을 추가해야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아키라 사토 감독은 일본 영화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감정의 여백을 살리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와 인물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지만 점차 각자의 스타일과 접근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영 감독의 감성적 깊이와 톰 해리슨 감독의 다이내믹한 전개, 아키라 사토 감독의 철학적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로 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첫 번째 난관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각 감독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 다른 스타일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각 감독들의 스타일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김수영 감독은 한국 드라마 특유의 섬세한 감정선과 서사적 깊이를 고수했지만 톰 해리슨 감독은 강렬한 액션과 빠른 전개를 원했습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은 미니멀리즘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고 이들의 접근 방식은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더 길어졌고 서로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가진 특별한 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의실에 모인 감독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업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타일의 결합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감정선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보편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톰 해리슨 감독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역사적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공들의 내적 갈등과 그들이 사랑과 신념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의 액션 장면들은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톰 해리슨 감독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액션을 사용할 때도 단순히 시청자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감정선과 연결된 액션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감정이 강조된 액션이라면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저는 아키라 사토 감독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량이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이 영화는 단순히 역사적인 전투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내적 갈등과 책임감 그리고 그의 희생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영화 속 전투 장면들은 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며 단순한 전투를 넘어서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선이 강화된 장면에서의 여백과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니멀리즘과 감정선이 결합되면 시청자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백을 통해 감정을 더욱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드라마의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응답하라 1988을 언급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1980년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그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현대 시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톰 해리슨 감독이 감동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문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죠. 우리가 이런 요소를 잘 살린다면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인물의 감정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이러한 예시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촬영과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감독이 연출한 감정선이 깊게 배어있는 장면들, 톰 해리슨 감독의 액션이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장면들, 그리고 아키라 사토 감독의 미니멀리즘이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결합된 이 작품은 각 감독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의실에서 편집된 영상을 본 톰 해리슨 감독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사, 당신이 말한 그 감정선이 바로 이거군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도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이 감정의 깊이는 정말 대단하군요. 시청자들이 분명히 여기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가진 힘은 단순한 서사적 장치나
시각적 효과를 넘어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적 요소들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리사의 설득과 구체적인 예시 덕분에 각 감독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강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프로젝트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모든 팀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촬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영 감독의 섬세한 연출을 중심으로 각 감독의 개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장면들이 탄생했습니다. 김수영 감독은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정선을 살려 인물 간의 깊은 감정 교류를 묘사했고, 톰 해리슨 감독은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액션 장면을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은 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여백과 침묵으로 표현해 시청자들이 인물의 내면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촬영된 장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수영 감독은 이 장면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세밀하게 포착했습니다. 이때 톰 해리슨 감독의 액션 연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신랑의 모습이 강렬하게 그려졌습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은 이 장면의 마지막에 긴 여백과 침묵을 주어 관객이 그들의 내면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면이 촬영된 후 리사는 편집실에서 편집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것이라며 그녀는 팀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촬영된 장면은 전쟁 중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수영 감독은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톰 해리슨 감독은 전쟁 장면을 통해 그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을 강렬하게 연출했습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은 이러한 장면의 여운을 길게 남기며 그들의 결단과 희생을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 장면이 완성되었을 때 리사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모습이 극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주인공이 남은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은 그동안의 갈등과 희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를 선사했습니다. 톰 해리슨 감독이 영상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감정의 최고조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액션과 감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도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감정선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백과 침묵이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다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한국적 요소를 중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마침내 모든 촬영이 끝나고 편집본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각자의 스타일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수영 감독의 감성적 연출, 톰 해리슨 감독의 강렬한 액션, 아키라 사토 감독의 섬세한 미니멀리즘이 완벽하게 융합된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본질적인 힘을 담아냈습니다. 리사는 편집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진정한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적 요소가 중심이 된 진정한 글로벌 히트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될 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사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후 작품은 미국 내에서 첫 상영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 이 프로젝트가 미국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들이 이 작품에 담긴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첫 상영회는 뉴욕의 한 영화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작사 내부 인사들과 몇몇 영화평론가,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객석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관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가진 독특한 감정선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깊이 있는 감정이 관객들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특히 한국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리사는 이러한 반응을 보며 자신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실현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감정선과 정서가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반응을 얻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리사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감정과 인간미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리사뿐만 아니라 함께 작업한 김수영 감독, 톰 해리슨 감독, 아키라 사토 감독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수영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진정한 가치를 미국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이 작품이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톰 해리슨 감독도 동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감정선이야말로 이야기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배운 것이 앞으로의 작업에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아키라 사토 감독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의 여백과 깊이, 그리고 그것이 주는 울림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도 큰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리사는 이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미국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리사는 이 작품이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향후 한국에서도 상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미국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감정선을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